청 안녕하세요. 영어 공작소의 엿쌤 뱃쌤입니다. 이번 2020년 6월 18일 목요일에 치러질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영어 영역 독해 해설을 준비하였습니다. 18번부터 32번까지는 뱃쌤, 33번부터 45번까지는 엿쌤이 해설합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목적을 찾는 문제고요. 편집글 형식의 지문이 등장하며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래서 듣기를 푸는 도중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에 편집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사람이 나오겠죠.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분께 이름은 다니엘이고요. 제가 since 뭡니까? 뭐뭐한 이후로죠. 언제?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에 내가 당신의 유스 스포츠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죠. 가입을 한 이후에 나는 그죠? several years ago 나는 매우 즐겼습니다. 뭐를? 수영 얘기를 하나 보네요. Thanks to your program 너의 프로그램 thanks to 덕분에 수영을 잘하게 됐겠죠. 나는 좋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니까 나는 one step further 한 단계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냐면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죠. like. 그래서 like와 hope가 연결됩니다. 라이프가드, 바다에서 사람 빠지면 구해주는 사람이죠. 추후에 라이프가드와 같은 이런 직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sign up for 뭐에 등록을 하려고 tried 노력을 했다. 뭐에? 당신의 라이프가드 훈련 코스에 올여름에. 그러나 이 코스는 라이프가드 코스겠죠? 이 코스는 너무 대십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 등록이 closed, 마감됐다, 닫혔다 인 거죠. 거의 매우 빨리 닫힌 거죠. As soon as it opened, 그것이 열리자마자 닫혀버렸다. 1초 만에 마감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었다. 클릭이 늦었죠. 등록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실망을 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친구도 couldn't 등록을 못했다는 걸 들었대요. 또한 그래서 나는 kindly 여기서는 친절하게가 아니라 정중하게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너한테 요구를 합니다. 뭐 해달라고? 오픈 열어달라고. additional course 부가적인 코스죠. 추가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니엘 스미스 있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추가 개설 바로 나오죠. additional course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이 된 거죠.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밑밥을 깐 거죠. 그냥 내가 수영을 좋아했고 그래서 라이프가드가 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라이프가드 코스를 듣고 싶은데 이것이 마감이 빨리 돼서 내가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프니까 추가 개설을 좀 해주세요. 답은 1번. 오답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심경 변화죠. 예전에는 분위기를 묻는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푸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지문을 읽고 지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유형은 사건이 묘사된 글에서 주요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를 찾는 문제며 그래서 지시문에 누구누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시문이 나옵니다. 심경 변화니까 사건이 연속적으로 2가지 정도 등장을 하며 이전에는 이렇게 느꼈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느꼈다라는 전환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의 정답이 감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지문에서 이미 다시 쓰기 형태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체크만 잘 하시면 눈만 크게 뜨시면 집중력만 잘 발휘하시면
놓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은 이번에는 샤론이네요. 샤론. 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이 샤론 S로 시작하는 이 아이의 심경 변화가 중요하죠.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샤론은 티켓을 받았다. 표를 받았어요. 무슨 티켓이냐 하면 곧 열리는 탱고 콘서트 그녀의 친구에게서 탱고 콘서트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while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죠? 그녀는 come across입니다. come across 마주치다입니다. 마주쳤다. 리뷰를 봤다는 거죠. 그 콘서트에 대해서. 그래서 리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harsh, 매우 혹독하다는 건데 너무 리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탱고 콘서트가 awful performance 정말 쓰레기 같다는 거죠. 너무 최악의 공연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that 그 앞에 나오는 리뷰에 한 말인 거죠. 그것은 raise in someone's mind 그녀의 마음에 raise 무슨 생각을 들게 했냐 하면 question 샤론의 마음에 질문을 떠오르게 한 거죠. 의구심이 들게 한 겁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서 it은 콘서트죠. 콘서트. 여기 나옵니다. 탱고 콘서트. 탱고 콘서트가 to go, 갈, worthwhile,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of, 대한 그죠? 질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또 나왔습니다. reluctantly 매우 주저하면서 그래도 표를 받았으니 decided to attend concert, 콘서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샤론 무슨 마음입니까? 표를 받았는데 그 콘서트 평이 너무 안 좋아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죠. 볼게요. 1번 excited, 매우 흥분된, 매우 기분 좋은 틀렸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2번 doubtful, 의심하고 있죠. 이거 괜찮네. 매우 차분하다. 아니죠.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ashamed, 매우 부끄러운. 뭘 잘못했습니까? 안 잘못했죠.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envious, 매우 질투가 나는 누구한테? 질투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사실 답은 2번,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상황이라면 사실 이거 읽고 amazed 조금 불안하시면 뭐 끄트머리 뒤쪽에 아무 데나 보세요. 그러면 뭐 맨 마지막 문장만 봐도 This concert가 far beyond her expectation이죠. 여기 마지막 문장. 그러면 결국 이게 매우 놀랍고 좋았다, amazed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사실 답은 2번입니다. 자, 아까 멈췄던데 여기에서. 그래서 콘서트에 갔어요. 그래서 그 홀은, 콘서트 하는 홀은 이제 올드타운이가 구도심 같은 데 위치를 해 있었던 이런 홀, 이런 공연장은 ancient, 매우 낡았고 rundown도 낡은입니다. 황폐한 거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looking around 주위를 둘러봤는데 샤론은 again wondered 다시 또 궁금해졌어. 아직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What kind of show she could expect? 이러한 황폐한 곳에서 그녀가 도대체 어떤 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을 하고 있죠. But,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But, 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심경 변화잖아, 변화. 그죠? 1번 신경 계속 불안해했음. 여기서부터 그러면 아까 우리 답에서 amazed겠죠. As soon as the tango started, 탱고가 시작하자마자입니다. 아까 앞에도 나왔죠? as soon as 뭐 하자마자 탱고가 시작되자마자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바뀌었다. 좋은 기분이 됐겠죠. 그래서 피아노, 기타, 플룻,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이 마법같이 인하모니 조화를 이룬 거죠. 음악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관객들도 cheered 매우 환호한 거죠. Oh my goodness, what fantastic music. 이게 뭡니까? 샤론이 너무 감탄하는 말입니다. amazed가 답이었죠. 그래서 이 리듬과 템포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 생동적이었고 너무 멋졌다는 거죠. so that이 여기서도 나왔죠. 자, so that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항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몸과 이제 soul이니까 영혼인 거죠. 전체 이제 몸을 같이 흔든 거죠. 그녀의 몸과 마음을 전부 다 충격을 줬다. 슉. 그죠? 그래서 콘서트가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주장이죠.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주장이니까 필자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할 거고 해당 내용은 당연히 지문에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선지는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부담은 조금 더실 것 같은데요. 선지가 한국말이더라도 상식에 근거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에 근거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알맞은 선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일단 한글은 뭐 쓱 읽어보시면 되고 때때로 그죠? 개인들은 individuals, 개인들은 do not merely come out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come out이죠.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십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clearly state, 말하지 않는다죠. 낫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도 않고 또 뭡니까?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What is troubling them?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는지를 내가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뭐합니까? select, 선택하는 거죠. More indirect means of expressing이죠. 지금 화가 났다고 했죠. 그들의 짜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한 동료가 아마 뭐 할 수 있다? various other, 여러 사람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in a way that, 어떠한 방식이냐 하면 condescent 이거 있죠? 건들먹거리답니다. 나오죠? 거들먹거리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indicate, 드러낼 수 있다. 가리키다인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underlying은 뭡니까? 밑에 깔려있는 hostility, 밑에 깔려있는 적개심도 드러낼 수 있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annoyance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numerous other times, 또 많은 시간, 또 다른 때도 많은 시간대도 파트너즈를 울적해 합니다. 그죠? 울적해 하고 또 frown, 매우 기분이 안 좋아요. 표정을 찌푸리답니다. frown, 뭐 없이 genuinely dealing with an issue, 그 문제를 다루는 거 없이 순전히 genuinely 완전하게 다루는 거 없이 그냥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분이 나쁜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찡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료들은 또 비슷하게 단지 prevent, 막아버리는 거죠. discussing an issue, 앞에서 문제 상황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 상황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by ing입니다. 빠르게 switching over topic,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죠. 언제? 이 subject, 이런 문제 상황이죠. 이런 문제나 문제에 대한 주제들이 나타났을 때 이 토픽을 바로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또 incredibly vague, 매우 모호하게, 무슨 말 하는지 좀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을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vague는 결국 아까 앞에서 나왔던 indirect랑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예 한 번 더 박아주고 있습니다. Such indirect ways. 이러한 such는 앞에서 나온 모든 것들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이죠. 뭐에 대해서? temper, 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은 not, 쓸모가 없다. 여기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들은 indirect ways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들은 개인들에게 어떠한 개인들입니까? 이런 행동의 타겟이 되는 이런 개인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지 provide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디어? How to react,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찡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행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짜증, annoyance, 또 temper, 화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왜? 부연 설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짝꿍이, 그들의 동료가 짜증났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막 찌푸리고 말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나 the absence of directness, 한 번 더 얘기하죠. 직접성이 absence, 없는 것. 직접성의 부재는 leaves them, 그들을 어떠한 상태로 놔둡니까? 어떠한 충고 없이 놓아두는 거죠. 뭐에 대해서? What they can do to solve the issues.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어떠한 조언도 없이 그냥 짜증이 났네 뭐 이 정도로 놓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은 좋지 않다.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죠.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된다. 오답은 보시면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해 이런 말, 이성 감정 둘 다 안 나와서 이런 말 없었습니다. 2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한 사람이 자기의 기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라는 거지. 그죠?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4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왜 짜증났는지 말을 해줘야 경청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5번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문장,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 함축적인 의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지문에서 의미하를 바를 찾는 문제며 밑줄 친 부분만을 보면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문의 흐름 안에서 해당 문장 또는 해당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렇다고만은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문항입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journey edges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부차적인 사업들, 어떤 부차적인 사업들? 오늘날에는 거의 코어,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부차적인 사업들은 at one time, 한때는 journey edges라는 걸로써 시작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예시에서 도대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론을 해주셔야 되고 쭉쭉쭉 내려가시다 보면 또 another example이 나오는 걸로 봐서 계속 이 엣지, journey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소매상들은 종종 판매고를 올린다. 그죠? 서포트를 제공하면서 도움을 제공하면서 어떤 건지 볼게요. assembly, 조립이나 installation services, 설치 서비스 같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판매고를 올립니다. 자, 어떤 물건을 사면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설치 서비스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홈굿즈, 가정용품이죠. 가정용품을 파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뭘 팔고 있는 사람들인지 설명이 나오는 거죠. 조립되지 않은 야외에서 쓸 수 있는 그릴이죠. 이 그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조립되지 않은 야외용 그릴은 박스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부분들에 여러 박스로 담겨 있는 이런 걸 팔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조립하는 거를 소비자의 미션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들의 소비자의 미션을 incomplete,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이러한 리테일러, 팔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라. 즉, 물건만 팔고 조립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한 뭘 팔 수 있다? 조립하는 거. 조립 서비스나 배송 서비스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소비자의 true mission of cooking이죠. 그의 지금 계속 그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뒷마당에서 실제로 해야 할 요리라는 이러한 미션의 여정에서 또 다른 스텝,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물건을 파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립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 지금 조립 서비스 이런 것이 지금 저니 엣지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또 다른 예시를 보니까 B2B입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 간 거래에 간 이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 계약인데 어떤 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On top of software,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파는 이러한 것에 관련된 B2B 사업자 간 서비스 계약을 다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유지보수, 설치, 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훈련, 배달, 뭐 이런 것들. anything at all, 어떤 것, do it yourself죠. DIY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에서 turn A into B죠. 스스로 하는 것에서 do it for me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해결책이죠. 이러한 해결책들은 그죠? 원래는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core product, 주된 프로덕트,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죠. 주된 상품들이 소비자의 journey, 소비자가 쓰는 그 여행 길이죠.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용하면서 겪게 될 일들, 이런 것들의 가장자리를 exploring, 탐험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탐구로 인해서 유지보수나 훈련이나 설치나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즉 부가적인 서비스죠. 부가적인 서비스가 결국은 journey 엣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을 보시면 5번이죠. providing 뭘 제공할까? 엑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치 서비스. 물건을 사면 설치까지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의 primary purchase 이게 뭡니까? 물건을 사는 거. 제품 구매죠. 제품 구매를 비운듯 넘어서서 또 다른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것. 그게 정답이 되겠죠. 5번. 그러면 나머지 선지도 보도록 할게요. 1번. 소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requiring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면 조립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조립을 하거나 그걸 유지보수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상품을 사면서 꼭 필요하게 되는 과정들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감소시키는 것, 소비자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 어디에 더 의존도? 사업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건데 지금 소비자가 의존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디크리징이 틀린 거죠. 물건을 사는 업체에서 조립도 해주고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니까 소비자가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focusing more on이죠. end product, 최종 산물입니다. 부품보다는 최종 상품을 파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최종 상품과 부품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품을 팔고 그것을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지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추가하는 것. 기술적인 혁신사항을 추가하는 거죠. add to입니다. 어디에? 그들의 코어 프로덕트, 그들의 주된 상품에. 자, 그들의 주된 상품 이런 것에 기술적인 혁신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죠? 서비스를 좀 더 더해준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서 24번 대입파악 문항입니다. 요지, 주제, 제목, 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여기에서 3점이 하나 나오는데 함축적 의미가 어려우면 함축적 의미의 3점이 나오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보통 주제나 제목 중에서 3점 문항이 나오는 문항입니다. 절대평가 이후에 지문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보다 난이도가 높아진 부분이고요. 각각의 지문을 읽고 지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번은 요지 문항으로 선지가 한국어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23번은 주제 문항, 24번 제목 문항인데 23번, 24번 둘 다 영어로 선지가 제시되고 있고 주제 문항 같은 경우는 구 형태로 선지가 제시되면서 제목 문항보다는 좀 더 구체성을 가진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24번 문항은 제목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많이 제목 선지가 나타나고 문장이나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며 한 번씩 구문들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어 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고 읽으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보면 스포츠의 공식적인 정의들은 definitions, 스포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이겠죠. 스포츠의 공식적인 이런 정의들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정의가 계속 이제 스포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 S, definitions 여러 개의 스포츠의 정의를 얘기했고 이제 when 이렇게 한 다음에 a definition 그 중에 하나의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의가 규칙이나 경쟁 또 높은 성취죠.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외된다. 어디에서? 참여하는 데서 제외되고 그죠? 왜냐하면 규칙이나 높은 성취를 하기 때문인 거죠. 또 피한다. 다른 신체적 활동들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활동들인지 that 다음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컨드 클래스, 이 2차적인 계층 이렇게 정의되는 이런 다른 활동은 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주된 활동에서 거기에 대한 높은 성취가 강조된다면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치부된다는 말이겠죠.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for example을 통해서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살의 아이가 exclusive club soccer team, exclusive는 독점적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 동아리 팀입니다. 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독점적인 축구 동아리 팀에서 cut from, 제거되었다는 거죠. 퇴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may not want to play,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다. 어디에서? 로컬 리그에서, 지역 리그에서.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이 it은 뭡니까? 앞에 나온 로컬 리그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컬 리그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단지 재미있는 활동이지 뭐가 아니라 리얼 스포츠가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exclusive club soccer 팀은 약간 전문성이 있는 클럽이겠죠. 전문성이 있는 클럽이고 로컬 리그는 그냥 동네에서 하는 거, 지역에서 하는 이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이러한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팀인데 이제 프로팀 같은 곳에 있다가 일반 지역 동네에서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recreational activity, 재미있는 활동인 것이지 정말 진정한 스포츠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나온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physically inactive니까 활동적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동시에 어떤 시간과 동시에 at the same time that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small number of people이죠. 적은 수의 사람들이 perform, relatively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perform,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문 선수들이겠죠. 뭘 위해서? large number of fans, 큰 수의 팬들을 위해서 소수의 전문가만 운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자체는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시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래요. 그죠? impact는 동사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health,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는 비용이죠. 아플 때 나가는 비용, 건강 관련 비용 자체를 증가시키는 거죠. 사회나 이런 지역 사회에서. 즉, 사람들이 전문가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아지는 거며 그 건강과 관련된 비용도 사회에서는 올라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가 include wide 반대말이죠, 이제. 앞에서는 exclusive, 여기서는 wide. 그래서 스포츠가 이 물리적 활동의 넓은 범위로 정의된다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재미로 할 수 있고, 그죠? 재미로 할 수 있고, 또 integrated into죠. 이 사회생활의 일부로서 연결되는, 그죠?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넓은 범위의 신체 활동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 신체적 활동률이죠. 사람들의 신체적 활동률은 높아질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그래서 건강상의 이점도 당연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를 어떻게 한다? definition이죠.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선지를 볼까요? 1번 운동선수의 기량은 경기 자체를 즐길 때 향상된다. 틀렸죠? 운동선수의 기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죠? 경기 자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번 공정한 승부를 위해 합리적인 경기 규칙 이것도 언급된 바 없고요. 3번 스포츠의 대중화는 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바꾸고 있다. 그럴싸하지만 사실 스포츠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포츠의 정의죠. 스포츠 산업도 틀렸습니다. 4번 스포츠의 정의는 여기 나왔네요.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활동 참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어떻게 스포츠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체활동 참여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건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활발한 여가 활동 이런 말 없었고요. 대인관계 유지 이런 말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blem framing이죠. 어떤 문제를 framing, 틀 안에 놓는 거죠. 이런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딱히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roblem framing이라는 것은 그죠?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정의를 한대요.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이렇게 되는 거죠.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을 보시게 되면 problem frame이라는 이탈릭체로 질문이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 뜻을 몰라도 뒤쪽에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문제 구조화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문제 구조화에 대한 내용일 것 같네요. 자, 봅시다. 문제 구조화란 뭐에 해당한다?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을 정의하는지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네가 solve, 해결하도록 제안하는 것. 그죠? 네가 해결하는 걸 제안하려는 문제가 what problem? 무슨 문제인가? 그죠? 네가 해결하는 걸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안을 하고 있는가를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다. 즉, what에 이탈릭이 되어 있고 problem frame에 이탈릭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 구조화는 what, 무슨 문제,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요한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the frame, 네가 선택한 프레임, 네가 선택한 틀인 거죠. 어떤 문제라고 그 문제를 구조화했는가. 이런 구조가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그 문제에 대한 너의 understanding,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ing니까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디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어프로치, 접근법을 컨디셔닝 조건화하는 거, 너의 접근법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너의
접근법을 선택하기 때문인 거죠. it, 여기서 it은 문제죠, 문제. problem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너의 접근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 구조화라는 건 what problem, 무슨 문제인가를 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네가 선택한 틀, 네가 어떤 구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너의 접근법을 컨디셔닝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보면 for an illustration, 예를 들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 라고 하면 이 앞문장을 설명을 해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뭔가 접속사가 on the other hand 정도가 나오는데 이 on the other hand는 people present with the beast metaphor. 갑자기 은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수, 비스트, 짐승 은유에 대해서 제시된 사람들은 교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뒷부분은 전부 다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일단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면 중요성 뭡니까?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right question, 올바른 질문을 asking, 묻는 것에 대한 중요성, 올바른 질문에 대한 내용 없었고 2번 메타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죠? 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메타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보면 앞에 세 줄에서 이미 주제를 이야기했고 이걸 for an illustration,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세 줄에서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는 예시 부분에 등장을 해서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쓴 지문이겠죠. 3번 왜 문제 구조화가 그죠? 나타나는 것에서부터 solution 봅시다. problem prevent A from B입니다. 그러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문제 구조화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가? 막는 것에 대한 이유. 문제 구조화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문제 구조화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부분이죠. 4번 예방 조치입니다. 사회, 지역사회의 crime,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예방 조치하는 것의 유효성 이런 말 없었고 5번, 그럼 답은 5번이겠죠. 자, 어디에 있어서 오는 역에서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법에 대한 문제 구조화의 효과, 문제 구조화에 대한 효과가 답이 되겠죠. 이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줄에서 네가 이 부분 네가 어떤 틀을 선택하냐, 어떤 구조를 선택하냐가 바로 너의 문제의 이해와 즉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접근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매우 미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만 풀고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뒤쪽에 예시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를 읽으면서 과연 내가 선택한 답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series of experiments죠. 실험이 있었대요. series of experiments. 그러면 실험이 있었다. 앞에 대문자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실험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reduce crime in community,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감소시킬 방법에 대해서 묻는 이러한 실험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데이는 알 수 없는 이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의 연구들. 이러한 사람들은 발견을 했다. 응답자들의 제안이 changed,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significantly, 매우 많이. 뭐에 따라서? metaphor used to describe, 메타포, 은유에 따라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어떤 메타포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describe crime, 이 crime, 범죄를 바이러스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beast, 짐승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한 거죠.
그죠? 그들이 사용한 이 은유가 바이러스였거나 또는 비스트였거나 여기에 depend on 따라서 이 응답자들의 제안이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걸 볼게요.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온 건 뭡니까? 비스트. 바이러스 지금 보시면 메타포 범죄를 어떻게 했냐? 1번 바이러스로 묘사했고 2번 비스트로 묘사를 한 겁니다. 오알로 해서. 그러면 바이러스로 한 사람 여기 나오죠.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교해서 범죄를 이렇게 제시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 그죠? 그들의 도시를 emphasize prevention, 그들의 도시를 위해서 예방하는 걸 강조했답니다. 예방하는 걸 강조했다. 그죠? 그리고 또 root cause, 근본적인 원인이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빈곤이나 교육을 향상시키거나 빈곤을 제거하거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 반면에 짐승의 메타포를 받은 사람들은 즉 범죄는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교정장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뒤에 설명이죠. 경찰수를 늘리고 감옥을 늘리고 이런 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면 사실 이 예시가 얘기하는 바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틀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 라는 것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고 범죄를 바이러스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시했지만 문제를 짐승으로 봤을 때는 교정해야 한다 라고 제시를 한 걸로 봐서 어떤 틀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정답은 여전히 5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와 제목은 비슷하지만 제목 선지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나 비유적인 표현 흔히 우리 책에서 보던 제목 같은 형식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소문자 같은 것들이 좀 특이하게 보이긴 하지만 익숙해지신다면 해석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구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mon error라고 했죠. 자, 현재 다윈의 생각이죠. 최근 다윈의 생각에서 일반적인 잘못은 가정이다. 뭐에 대한 가정인가 하면 무슨 가정인지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prime mover, 주된 행동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진화에서. 즉, 진화를 할 때 이기적인 유전자가 주로 활동을 한다. 이러한 가정을 다윈의 띵킹이었는데 이게 뭐가 있다고요? 에러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즉 이기적인 유전자뿐만 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기적인 유전자를 약간 부정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읽어봅시다. In strict Darwinism, 엄격한 다윈주의에서는 prime mover, 이 주된 행동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주된 행동자가 결국 원동력인 거죠. 이 주된 행동자, 즉 원동력은 environmental threat, 환경적인 위협이다. 즉, 다윈에서는 환경적인 위협을 진화의 주된 원동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협이 없다면 이 자연 선택은 변화를 resist, 거절한다.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즉, evolution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unbiological, 생물학적이지 않는 거죠. 뭐만 하는데? 있어서 행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it is unbiological. 뭡니까? 생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it is라는 거는 가주어, 진주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행동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 자체는 생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셔야 좀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genetic change, 유전적인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도 이거는 나옵니다. 무에서의라는 뜻이에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domain specific frame modules 그러면 주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문제는 앞에 주제 문제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선지가 제목 형태라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어서 조금 읽기가 힘드실 수는 있는데 사실 수능을 보실 친구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다윈의 생각이죠. 현재 다윈의, 최근의 다윈의 생각에서 커먼 에러, 공통적인 문제점은 뭔가 하면 assumption,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인지 나오고 있죠. 유전적인, 이기적인 유전자죠. 이기적인 유전자가 the prime mover, 원동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된 행위자니까 원동력으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어디에서? 진화에서 누가? 진. 이기적인 유전자가 원동력이 된다는 이러한 가정은 잘못됐다는 거죠. 엄격한 다윈 이론 주의에서 원동력은 그럼 뭡니까? 환경적인 위협이다. 그러면 유전자가 아니라 environmental, 환경이다. 그래서 이 위협이 없다면 in absence of 뭐뭐가 없다면입니다. 부재라는 뜻이라서 그럽니다. 자, 위협이 없다면 natural selection, 이 자연 선택은 변화를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evolution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환경적 위협이 필요하다. 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설명을 하고 있겠죠. It is unbiological, it to입니다. it은 가주어, to는 진주어. 그러면 투부정사 이하 하는 것은 생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투부정사 이하의 구조를 먼저 보셔야겠죠. explain, A, as, B입니다. A를 B로서 설명하다. 그런데 B 부분에 OR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뭐를? A 뭡니까? 행동적 변화입니다. 행동적 변화를 1번으로 해석하거나 2번으로 설명하는 것은 unbiological, 생물학적이지 않다. 자, 사실 여기를 몰라도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5부절에 지금 전체적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 특정 뇌 모듈이죠. 영역 특정 뇌 모듈이 1번 유전적인 변화에서의 결과인가 또는 무에서 나타나는 발현인가 이 두 가지로 행동적 변화를 explain, 설명하는 것 자체는 생물학적이지 않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다음, 그래서 진화심리학자들은 확실하게 아는데 why brain evolves, 왜 뇌가 진화하는지를 확실하게 안다. 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즉 진은 아니라는 거겠죠. 봅시다. 뇌는 발견된다. 단지 누구한테서? 움직이는 동물들에게서만 발견이 되는데 뇌는 행동적 기관이다. 그리고 행동적 적응은 콤마는 괄호로 묶으시면 됩니다.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규칙이 있는 이죠. 랜덤하지 않으니까. 즉각적이고 규칙이 있는 행동적 적응은 매우 더 efficient, 효과적입니다. 뭐보다? genetic adaptation,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죠. 유전적 적응보다 더 효과적이다. 즉, 유전보다 뭐가 좋다? 행동이 좋다. 계속 동일한 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있는 동물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환경, 그죠? 행동. 그래서 이 뇌가 있는 동물들에서 행동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first response입니다. 첫 번째 응답인데 environmental threat, 아까 나왔죠? 환경적 위협에 있어서 첫 번째 응답, 첫 번째 대응입니다. 즉, 유전자가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만약 그 변화, 행동 변화가 성공적이라면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 어댑테이션, 적응이 will follow, 나타날 겁니다. 점차적으로. 즉,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행동이 성공을 한다면 이에 맞추어서 유전자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뒤에 마지막, 동물들은 do not evolve. 뭐 하는 거? 육식동물의 이빨을 진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고기를, 여기도 똑같습니다. 투죠.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먹어보고 좋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유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빨이 육식동물의 이빨로 이볼브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1번, 그 다음에 따라서 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목 보겠습니다. 1번, 무엇이 먼저 적응하냐? 행동이냐, 진이냐? 답은 뭡니까? 행동이 먼저 한다. 즉, 이렇게 물음표로 제목이 등장되었을 때는 이 물음표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답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일치한다면 해당 선지가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죠. 이 경우에서 어떤 것이 먼저 적응하는가, 행동인가, 진인가 보면 행동이 먼저 적응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입니다라고 완벽한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오답도 보겠습니다. 뇌, 어떤 뇌? under control이죠. 이기적인 유전자의 컨트롤, 조종, 지배 아래 있는 뇌 아니죠. 유전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 3번. 왜 동물들은 고기를 먹는가? 생존의 역사 이런 말 없었어요. 마지막에 고기를 먹는 게 잠깐 나왔지만 그건 예시일 뿐입니다. 제목 선지에서는 예시를 고르시면 안 되고 전체 글을 담을 수 있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동물의 생존에 관한 내용 자체도 언급은 되지 않았죠. 4번. 유전자는 항상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아닙니다. 반대죠. 자연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environmental threat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번. genetic adaptation의 뭡니까? 유전적 적응의 superior 좀 더 우월한 효과성 아니죠. 뭐가 효과가 있다고? behavior, 행동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는 4번도 반대선지, 5번도 반대선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에서 28번 내용 불일치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글을 읽고 선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5번 같은 경우에는 EBS 직접 연계 문항으로 표나 그래프가 등장하여 주어진 표나 그래프의 내용과 지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6번 같은 경우에는 인물, 인종, 동물, 물고기 이런 등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나오면서 선지와 글이 일치하는가를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27번에서 28번은 안내문이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실용적인 안내문, 실용문을 읽고 주어진 글의 내용과 27번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 28번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놓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래프가 아니라 표가 나왔네요. 일단 표가 나왔을 때 그래프든 표든 제목을 1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목은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인 거죠.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제너레이션 산업에 의해서 2015년에 자 그리고 마켓 섹터 시장 부문이죠. 어디에서 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는가 그다음 밀리언 톤 이건 단위가 되는 거고 퍼센트 이 퍼센트 전체 퍼센트 토탈은 100%인데 그 안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트 이런 것들은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라운딩 여기서는 반올림, 올림 이런 겁니다. 이런 대략적인 수치들 반올림 때문에 이 퍼센티지들이 이제 100%가 안 될 수 있다. 이제 뒷부분에 뭐 0.05 이런 것들이 생략되거나 버려지거나 올려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00%는 안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니까 사실 이때는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이 표의 내용만 읽으시고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사실 문제를 푸는 스킬은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으실 필요 없고요. 이 1, 2, 3, 4 선지 문장만 읽어서 빨리 답을 찾으시는 부분인데 보통 이 문제들의 정답은 4번이나 5번 뒷부분에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이 뒤에서부터 읽어가는 스킬을 구사하시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을 노리고 앞쪽에 정답을 배치하는 바도 있으니까 뒷부분에서 성급하게 정답을 결정하시지는 말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훑어보셔서 안전하게 가시는 방법이 좋겠죠. 자, 일단 공부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이 어버브 테이블 위에 있는 표는 보여준다.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산업에서 2015년에 사실 제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5번부터 가볼까요? 보통 뒤에서부터 많이 푸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only 1 million tons of plastic waste. 자, 단지 1 밀리언 톤이니까 밀리언은 100만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단지 100만 톤이죠. 1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되었다. 어디에서? 머시너리 섹터에서. 머시너리 섹터. 그럼 여기에서 머시너리 섹터 찾아야죠. 여기 있네. 얘가 밀리언 톤 1, 100만만 되었다. 맞죠? 여기까지는 맞고 뭘 보여주면서 less than 0.5% 전체 발생된 플라스틱 폐기량의 0.5% less 미만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면 0.3%니까 0.5% 미만이죠. 그래서 이 콤마 다음 부분도 맞고 그래서 5번은 일단 정답은 아닙니다. 4번 볼게요. electric sector, 전자전기죠. 전자전기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전자전기 부분 여기 있네요. 그죠? 전자전기 이런 부분은 as much plastic waste as죠. 뭐처럼 많은 폐기물이 생산된 겁니까? building and construction sector가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빌딩 가봅시다. 자, 빌딩 앤 컨스트럭션 섹터가 13이죠. 근데 전자전기도 13. 그래서 같은 밀리언 톤의 같은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똑같은 양을 생산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치 섹터. 그러면 건설과 전자전기죠. 이 각각의 부분들은 8.6%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에서 8.6%를 account for 차지한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각각의 섹터들이 8.6%를 차지하는지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8.6%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8.6%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each 섹터라고 했죠. 즉, 한 섹터가 전자전기 8.6%, 건설 8.6%, 각각 8.6%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각 8.6이 아니라 더해서 8.6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치를 잡고 가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 이 빌딩과 전자전기 이 부분 각각이 8.6이 아니라 4.3씩이기 때문에 해당 선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는 차원입니다. 자, 여기서도 소비자와 교육 상품 섹터인 거죠. 자, 일단 섹터가 나오면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네. 그죠? 바로 여기 있죠? 이거는 3,700만이죠. 3,700만 톤 맞죠? 37. 그리고 그 양은 twice죠. 2배다. 뭐에? 운송이죠. 운송 섹터에서 된 것의 2배다. 운송 섹터를 가볼까요? 17이죠. 17의 2배죠. 17의 2배보다 more than, 많다. 17의 2배는 34니까. 그죠? 37은 34보다 많다. 즉 정답이죠. 2번은 맞는 말,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 1번. 자, 어떤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most 생산한 부분은 패키징이다. 46.69. 패키징. 46.69%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치 문제죠. 윌리엄 맥더걸이라는 사람에 관한 글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이거는 선지를 일단 쓱 보시고 정답을 하나하나씩 맞춰가시는 부분이에요. 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어디서 태어났고 1871년에 이 사람은 left his mark on이죠. 이거는 그의 족적을 남겼다. 마크. 족적을 어디에서 남겼냐 하면 실험과 생리학적인 사이콜로지 심리학자였나 봐요. 실험 심리학, 생리 실험 심리학에서 자기의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에서 이런 내용 없었고 갈게요.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에서 학위를 받은 after 이후에 receiving after 학위를 받은 이후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이거 1번에 있었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받았다. Natural Science 그죠? 1번은 일단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됐나봐요. 그는 믿었다. 인간의 행동은 세 개의 능력에 based on 기반한다고. 세 개가 intellect, emotion, and will인 거죠. 지성, 감성, 의지. 이거 세 개가 인간의 행동의 바탕이다. 즉 선지 2번 볼까요? 인간 행동이 세 가지 능력에 근거한다고 믿었다. 맞죠? intellect, emotion, and will. 그 다음에 being a hardworking scholar,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로, 그죠?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라서 그는 academic position, 영국에 있는 몇몇 대학에서 이제 포지션을 받았다. 이 말은 연구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연구직을 겠다. 자, 그래서 그는 또한 많은 책을 쓴 거죠. 심리학에 대해서. 그래서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사회심리학의 입문이죠. Introduction, 사회심리학 입문이라는 잘 알려진 이런 책을 포함해서 많은 책을 썼다. 그리고 1920년에 그는 그룹마인드라는 거를 출판했다. 그룹마인드 3번에 나왔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기계적 해석에 반대하는 더 그룹마인드라는 책을 펼쳐냈다. 그러나 이 책은 poorly죠. 매우 미흡하게, 그죠? poorly received by public. 출판되었을 때는 별로 평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쁜 평을 받았다. 즉 매우 인정받았다.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왜 더 그룹 마인드가 별로 좋은 평을 못 받았으니까요. 실망스러웠지만 그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 같은 해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7년 뒤에 그는 또 듀크 유니버시티로 이전했죠. 옮겨갔습니다. 여기에서 웨얼은 이 대학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그는 심리학 부서를 이렇게 발전시켰고 다양한 연구를 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계속했다.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심리학자들도 그의 그의 지적 업적을 매우 기념한다. 업적을 기린다.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답은 3번. 이것도 지문의 내용과 선지를 하나하나 맞춰보시면 답은 쉽게 나오십니다. 자, 다음 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28번 안내문이죠. 28번. 전에 27번 Singing Tommy 사용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로봇인가 봐요. 이 Singing Tommy 봅시다. 자, 일단 한국어 선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지문으로 올게요. 자, 축하합니다. 토미가 이제 너의 노래 부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개 글입니다. 이 introduction 밑에 지시사항이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를 읽고 어떤 설명서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How to play with 그것과 어떻게 그걸 갖고 놀고 그리고 how to care for him 그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지시사항들을 읽으세요. 토미는 너에게 anytime 언제든지 노래한다. 어디에서나. 그래서 이 인터넷 커넥션, 인터넷 연결이 is not required. 인터넷 연결은 요구되지 않는다. 노래를 하는데. 자, 1번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노래를 재생할 수 있다. 맞죠? 일치합니다. 자, 다음 before use로 나와 있죠. 자,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보호 필름이죠. 무슨 보호 필름? 토미의 눈에 씌어져 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2개의 AA 건전지를 배터리 박스에 넣으세요. 건전지 박스에 넣고 그리고 파워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자, 사용 전, before use죠. 사용 전에 2개의 건전지를 넣어라. 이거는 2번에서 나온 선지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너의 볼륨, 이제 소리 크기죠. 소리 크기를 선택해라. 낮거나 높거나 인 거죠.
자, operation, play. play는 노래 재생이죠. 이제 작동입니다. operation 작동. 1번 노래 재생. 토미의 right ear이죠. 오른쪽 귀를 터치, 만지면 노래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3번. 모자를 누르면 아닙니다. 오른쪽 귀를 누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자, 4번 볼까요? 자, 일단 스탑 멈출 때는 이제 모자를 누르는 거죠. 멈출 때 모자를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하는 거. 5개의 노래 중에서 선택해라. 4번에 있었죠. 5개의 노래 중에서 선택해라. 자, 그 다음에 토미의 배지를 눌러라.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코션 주의사항. 토미는 방수가 아닙니다. not waterproof죠.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답은 3번입니다. 2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2020 Crime and Spy Science Workshop에 관한 다음 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 되겠죠. 자, 범죄 스파이 과학 워크숍인가 봐요. 자, 한국어로 선지 한번 쓱 읽어주시고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e run to be a top detective. 위대한, 탑이니까 위대한이죠? 위대한 탐정이 되기 위해서 와서 배워라. 이 워크숍에서 너는 crime scene, 범죄 사건 현장을 investigate,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을 배울 건데 어떤 기술? 탐정이 되는데 necessary, 필요한 기술이죠. 그리고 미스테리를 푸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것이다.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9시부터 3시까지 화요일날 2020년에 8월 18일, 즉 하루만 합니다. 그죠? 이틀? 아닙니다. 일단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백상 컨퍼런스룸에서 하고 유니언에 한다. 자, 누가 14살 이상이죠. and up이니까 14살이랑 그 위 14살 이상. 참가비 20달러. Insurance not included. 보험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not 않습니다. 포함되어 X. 일치하지 않죠? 일단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화해라 또는 이메일 해라. 이날까지. 자, 등록은 이메일로만 아닙니다. 전화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까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준비. 이제 편한 신발을 신고 와라. 그리고 가방도 가져와라. 그죠? 탐정 도구를 옮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런치, 점심과 스낵, 간식은 제공될 것이다. 자, 제공될 것이다 했는데 제공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답은 5번.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밑에. You will learn. 뭘 배울 것이다? 용의자의 흔적을 찾는 법도 배울 거고 범죄 현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올바른 도구를 choose,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법도 배울 것이다. 맨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까지 푸신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25, 26, 27, 28 이 네 문제는 내용 일치 문항으로 하나하나 지문과 맞춰가면서 푸시면 되고요. 선지는 지문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푸시다가 혹시 내가 하나를 빠뜨렸다 이러면 그 앞부분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가 순서대로 나오니까 거기에 착안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번 어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묻는 문제이고 수능에서는 단 한 문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법적 판단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지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지문 전체를 꼼꼼하게 해석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1, 2, 3, 4, 5번 선지를 보시고 해당 문법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문장 구조에서 이 문법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는 EBS 직접 연계 문항으로 EBS에서 나오는 지문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문 변형은 없고요. 문제 유형만 변경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평가한 문제, 6평, 9평, 수능 이렇게 평가한 문제에서 절대평가 시대의 직접 연계 문항은 7문항이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도 그럼 7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9평에서도 이 추세가 반영이 된다면요. 그러면 EBS 지문을 보실 때 어떻게 변형이 될까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법성 판단 문제는 EBS 직접 연계 문항이지만 오답률이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EBS 문제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문법사항에 대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이 약간 친숙하다는 장점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문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 문장 EBS 영어 독해 연습 2강 exercise 5번의 지문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1번부터 선지를 보시면 1번은 as에 대해 묻고 있는데 as는 두 가지죠. 전치사와 접속사,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를 구별하라는 문제이고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면 접속사일 테고 완전하지 않고 명사만 오게 되면 명사구만 오게 되면 전치사 뭐뭐로서의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특이한 용법은 유사관계 대명사인데 해당 부분은 이제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as 다음에 these라는 주어죠. 이것들 주어는 뭐뭐로서 기능한다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as는 접속사로 쓰였을 테고 접속사로서 as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맞는 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as의 해석은 접속사 as의 해석은 이유,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뭐할 때, 뭐뭐 때문에가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내용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as 접속사는 정답. 맞는 표현. 두 번째. 자, depending이 나왔죠. ing는 보통 나오면 ing와 ed, 과거분사죠. ed를 구별하는 것. 또는 ing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인지 또는 완전한 문장의 주어 동사를 구별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고려해야 될 게 능동 수동인가 아니면 문장 자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어쩔 수 없이 해석이나 문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that으로 시작되고 있고 빌리프가 나왔죠. 빌리프라는 명사가 나왔고 that이 나왔으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 또는 동격의 that이 될 수 있는데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이면 동격의 접속사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해서 믿음을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고 individual success 주어 여기까지 해서 동사가 지금 없죠. 그러면 동사가 없기 때문에 2번이 사실 depend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depend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2번. 동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ing로 해서 관계대명사는 안 되는가? 보시면 이 ing로 해서 그러면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라는 부사구가 되는데 그러면 that 다음에 명사 하나 나오는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뭐 문장에서 필수 성분 하나가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필수 성분이 하나, 주어 딸랑 나오거나 뭐 동사 딸랑 나오거나 타동사 딸랑 나오거나 이러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이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는데 해당 문장에는 주어밖에 보이지 않으니 depending은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약간 해석이 까다로우니까 구조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and, does 다음부터는 쭉쭉쭉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comes가 있죠. comes는 이 문장 전체 동사가 되는 거고 the belief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with this form of agency라는 전치사구는 자동사일 경우에 주어가 너무 길면 주어와
자동사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 순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with가라는 전치사가 앞에 온 겁니다. 해석은 이 대절 이하라는 믿음은 앞에 나온 거 This form of agency, 이러한 형태의 agency와 함께 comes, 나타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driven이 나왔는데 ed가 나왔으면 일단 ing랑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depending에서 봤듯이 혹시 동사는 아닌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비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비동사랑 같이 쓰일 수 있는 형태는 BTP 또는 BING의 경우인데 BING라면 뒤쪽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driving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에 지금 to cope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수동태, PP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자, 4번 가봅시다. 4번도 대시네요. 아까 앞에서 동격의 대시 나왔었죠. 여기에서는 research has shown이라는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한 가지입니다. 접속사밖에 없습니다. 무슨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 대시 제대로 된 접속사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면 이 자리에는 that보다는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what이 와야 되겠죠. 자, 뒤쪽 봅시다. East Asians가 주어고 prefer to 무엇을 하는 것을 선호하다. receive나 seek 이런 동사들의 목적어까지 support까지도 다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that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빠진 성분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shown 보여준다라는 접속사 that은 올바른 쓰임입니다. 5번 people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죠. 사람이니까 who를 썼고 뒤쪽에 hold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 자리 사람을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즉 정답은 2번입니다. 어법 문제는 해석 없이 이렇게 어법사항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내가 EBS에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서 기억이 났다. 그러면 땡큐로 푸시면 되는 건데 어법 부분은 문법사항을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어휘의 적절성 판단 문제입니다. 1문장도 앞에 29번과 마찬가지로 EBS 직접 연계 문항이고요. 높은 난이도 및 오답률을 보이는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법 문제와는 다르게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해서 정말로 어떤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그래서 흐름이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항상 오답률 탑 10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근거는 항상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선지의 앞뒤 문장 이렇게 근거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 전체를 읽고 그 글의 주제나 맥락을 파악해서 거기 맥락에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해서 5개의 선지를 판단하시는 것 자체에서 좀 부담이 되는 문항이죠. 의미상 반의어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단순히 on이나 not 같은 게 붙어있는 반의어가 아니더라도 의미상으로 반의어적인 역할을 한다면 해당 지문을 좀 더 해당 단어를 좀 더 넓은 면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고 있으면 되고요. 3점입니다. 즉 어렵다는 거죠. EBS 영어 테스트 23번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보시면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게 어휘 문제 자체의 어려움이라는 특성도 있어서 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볼게요. 청킹이라는 것은 음악을 인지하는 데 중요하다. 청킹 각주 줍니다. 덩어리로 나눈다. 어떤 것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A 덩어리, B 덩어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뭔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언제? 음악을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호화해야 할 때 우리의 뇌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 음악을 우리의 뇌에서 노트 바이 노트, 하나의 음으로, 대 음인 거죠. 음마다, 하나의 한음마다 부호화해야 한다면, 자, 노트 바이 노트는 지금 반대말이죠. 뭐의 반대말입니까? 앞에 나왔던 청킹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덩어리가 아니라 한음으로 해야 한다면 이것은 힘들겠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너무 고군분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알기 위해서, make sense of, 알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인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노래, 가장 간단한 아이들의 노래보다도 더 복잡한 그 어떤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즉, 노트 바이 노트로 하는 것은 청킹으로 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럼 여기서 스트러글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바이탈만 가지고 이게 고군분투하는 건지 아닌지를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모로 놔두긴 해봅시다. 자, 물론 이 말은 이런 말도 맞다. 그러나 하고 것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이렇지만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게요. 물론 대부분 Most of complete music, 매우 뛰어나게 성취를 하는 음악가니까 완전 뛰어난 음악가, 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매우 뛰어난 음악가들은 곡을 연주할 수 있죠. 컴포지션,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음을 포함한 곡, 복잡한 곡이죠. 연주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억에서부터만, 즉 청킹 없이 수천 개의 노트를 하나하나 기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없이 노트를 out of place, 제자리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틀리는 거죠. 여기 빙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노트가 하나의 음이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 없이, 즉 한음도 틀리지 않고 기억을 해서 바로 완벽한 곡을, 수천 개가 있지만 완벽한 곡을 연주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지금 메모리가 맞는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럼 기억이 아니면 도대체 뭘까? 그죠? 천재성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직 뚜렷한 근거는 사실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유추를 하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청킹, 덩어리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대 한음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스트러글, 그죠? 1번. 그리고 이 매우 똑똑한 사람들, 매우 완벽한 음악가들은 그걸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힘들 거다 이런 게 나오겠죠. 봅시다.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 말이 나오면 사실 1번, 2번 선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this는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나온 this가 이제 앞에 나오는 거고 awesome accomplishment of recall, 이거 전부 꾸며주는 거예요. 이러하게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 기억의 완벽한 수행인 거죠. 기억에 대한 이런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 완벽한 수행은 즉 뭡니까? 앞문장이죠. 위대한 음악가가 기억만으로 이거를 제대로 연주하는 거. 그러면 사실 완벽한 수행 이거에 근거 나왔습니다. 뭔가요? 리콜. 기억의 수행. 이걸 뭘로 한다고? 메모리.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누구의 메모리. 그죠? 그럼 리콜을 메모리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완벽한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행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made by. improbable, 불가능하다인 거죠. 뭐에 의해서? 불가능해진다. Remembering the musical process. 음악의 과정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능해진다. Not the individual notes as such. 이제까지 말했던 이 한음이 아니라, 그죠? 한음이 아니라 과정을 한음으로써 불가능해진다? 말이 안 되죠. 왜? 한음으로 하는 거는 1번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위대한 사람들만 메모리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impossible이 아니겠죠. improbable. improbable 볼게요. 그러면 만약 뒤쪽에 설명 계속 해줍니다. 만약 네가 피아노를 이제 시작한 모차르트 소나타죠. 41 뭐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41
이제 41번 모차르트 소나타를 시작하는 이제 피아니스트한테 그걸 연주해달라고 하는 거죠. 피아니스트한테 모차르트 소나타 이거 연주해주세요. 그러면 그녀는 아마도 뭐 해야만 할 건데? 리플레이, 머릿속에서 음악을 처음부터 그 일정 지점입니다. 그 일정 지점까지 올 때까지 이제 머릿속으로 리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멘탈리는 과정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Remembering musical process 보이죠? 이게 이 멘탈리 리플레이의 리프레이즈입니다. 패러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녀의 마음에 한 번에 이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보죠. 스코어는 악보입니다. 그 악보가 그녀의 마음에 이제 단순하게 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To be read from any random point. 어떤 점에 랜덤이니까 그냥 무작위한 점에서 읽혀지도록 한 번에 마음속에 짠 이렇게 악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아니스트는 원하는 점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과정을 되돌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뭐랑 비슷한가 하면 describing, 네가 드라이브, 운전하는 거. 그죠? 일하러 출근할 때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말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묘사하는 거랑. 너는 단순하게 리사이트, 암송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이 길의 이름을 다 암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A 길을 갔다가 B 길을 따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앱스트랙트 리스트에서. 그러나 뭐 해야 돼? 너의 길을 construct,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mentally retracing it, 그것을 다시 머릿속으로 따라가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mentally retracing it, 이게 좀 더, 한 번 더, 그죠? 내용뿐만 아니라 아예 표현으로도 근거를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when 음악이 이제 그 리허설, 연습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면 그들은 wind back, 돌아간다. 어디에서? musical phrase, 첫 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before restart, 다시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Let's take it from the second bar, 두 번째부터 다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끝이 아니라 첫이라는 거는 지금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과정이 시작하는 섹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mentally replace, 머릿속에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머릿속에서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럼 start는 맞죠? 그러면 3번에 improbably 틀린 거고, 얘는 possible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probable도 상관없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EBS 직접 연계 문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문을 언제 내가 이 시험 치기 전에 이 지문을 봤어 하면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고, 이 지문은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어, 이러한 학생들은 사실 풀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번 같은 사실 전체 글은 뭡니까? 덩어리로 나누어서 기억을 해야 한다. 언제? 음악을 인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노트 바이 노트, 한 음에 따라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스트러글이 맞는 표현이고요. 왜 매우 힘든가 하면 이제 과정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라 매우 위대한 음악가들은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다 한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오브 코urse. 그러나 이렇게 음악가들이 기억해서 하는 것, 기억을 해서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멋져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보면 음악의 프로세스, 뮤지컬 프로세스, 음악적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possible죠.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단순하게 랜덤 포인트에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과정을 머릿속에서 mentally replay,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연주를 잘할 수 있을까? 기억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억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청킹이죠. 그게 덩어리. 한 덩어리. 이 청킹이 결국은 이제 한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아니스트도 한 마디부터 어디부터 연주해주세요 하면 그걸 머릿속에서 계속 또 따라가면서
어느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거를 운전할 때도 똑같이 어떤 도로 이름을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도로로 가는 길을 머릿속에서 retrace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걸 제대로 기억을 하고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뭔가 잘못되면 청킹된 부분, 그 덩어리로 나눠진 부분의 첫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과정을 따라서 연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문이 연계 지문이지만 음악에 관련된 지문이고 또 음악 단어가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에서 34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선택하는 문항이고요. 31번과 32번은 수능에서 직접 연계 문항으로 등장을 했고 이번 6평에서도 똑같이 직접 연계 문항, 즉 EBS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또 비연계 문항 33, 34 주로 고난이도 문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이런 절대평가 시대에 한 단어 빈칸으로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6평에서는 특이하게도 한 단어가 아니라 짧은 구, 두 단어, 세 단어짜리 짧은 구의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에서 이것이 반영이 될지 아닐지는 사실 9평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섣불리 한 단어를 버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2번에서 34번은 구 빈칸, 조금 긴 문장이 빈칸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특히 33번이나 34번이 전통적으로 킬러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난이도가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6평 같은 경우에는 31번이 오답률 1위를 기록한 부분인데요. 짧은 연계 문항이지만 한 단어가 아니었고, 그죠? 내용 자체도 사실 보시면 좀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라 아마 푸시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영어 독해 연습에서 나왔습니다. 9강 엑서사이즈 3번. 자, 이거는 사실 전체를 읽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선지를 먼저 읽으시는 거는 딱히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휴먼 러너. 인간 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달리는 사람이죠. 달리는 사람들과의 이런 연구들은 의의를 제기한다. 컨벤셔널 위주점. 이전부터 있었던 관습적인 지식에 의의를 제기한다. 뭔가 새로운 발견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발견했다. Ground reaction forces. 자, ground reaction. 땅과의 이런 반작용이죠. 땅과의 이런 반작용의 힘인 거죠. 발에서. 그죠? 그리고 shock. 이 충격이 transmitted up to the leg, 다리로 오는 이 충격,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뭘 통해서? 몸으로 오는 것.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BS 영어 독해 연습 9강 엑서사이즈 3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이었던 조금 많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한 단어가 아니라 일단 구라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구빈칸을 보실 때는 여러분 내용을 본다기보다 선지에서 구조를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뭡니까?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죠? 동사로 시작하면 지금 이게 동사, were hardly 동사죠. 동사로 시작하면 이게 문장을 해석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이게 첫 문장이 엄청 깁니다. 보시면 처음 리서치부터 surface까지 지금 4줄이 다 처음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석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and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as도 있었네.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 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죠. 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있던 이러한 통념이죠. 이런 통념에 의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challenged and found입니다. 어떤 것을 발견했냐 하면 이제 발견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foot. 이제 발에서 ground reaction forces, 이게 약간 전문 용어처럼 나왔어요. EBS에서. 지면 반발력이래요. 그죠? 이게 리액션이 반동력이니까 반동하는 힘이죠. 땅에서 반동하는 힘. 그래서 이거를 발에서 이제 땅에서 반동을 받는 이런 힘인데, 이거를 그냥 지면 반발력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EBS에서요. 자, 그래서 지면 반발력과, 그죠? 그리고 충격이죠. 어떤 충격이냐 하면, 다리로 전달되고, 그죠? 다리로 전달되고 또 through the body,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러한 샥이죠. 충격은 뭐 이후에? 이 충격 위에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발을 땅에 이렇게 쾅 놓죠. 이러한 충격 이후에, 땅에서 이런 충격 이후에 발을 통해서, 그리고 발을 통해서 몸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충격이죠. 이러한 충격이 빈칸하다는 걸 발견했대요. as는 접속사죠? 달리는 사람들이 would from extremely complaint to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 그래서 매우 딱딱한 달리는 표면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돌길 뭐 이런 곳이겠죠. 매우 딱딱하게 달리는 이러한 곳에서 from이잖아, 그죠? 이렇게 from A to입니다. 그래서 옮겨갈 때 어디서 매우 부드러운 곳에서 매우 딱딱하게 달리는 surface 곳으로 옮겨갈 때 빈칸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from A to B죠. from A to B. 그죠? complaint 말랑말랑한 있습니다. 그러면 running surface 있죠? 이 명사. 이 running surface를 지금 complaint running surfaces,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s 이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complaint 다음에도 이 running surface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통념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고 뭘 발견했는지가 중요하죠. 언제? 이 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말랑말랑한 running surfaces, 달리는 이 표면, 지표면이겠죠? 이 지표면에서부터 매우 딱딱한, 하드의 반대말인 거네요. 그죠? 매우 딱딱한 지표면으로 옮겨갈 때 뭐가? 이 지면 반발력과 충격이죠. 몸에 닿는 충격이 어떻다는 걸 발견했다. 답의 근거는 다음에 설명을 쭉쭉 읽어봐야 나오겠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믿기 시작했다. 달리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다리의 경직도, 딱딱함이죠. 다리의 경직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 하기 전에? 풋스트라이크 베이스돈이죠. 이 풋스트라이크도 발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발을 놓는 거. 뭐에 따라서? 그들의 perception, hardness or stiffness of the surface죠. 이 내가 달리고 있는 지면의 딱딱함, 둘 다 딱딱함입니다. 뻣뻣함, 딱딱함. 이 딱딱함에 대한 인지에 따라서 내가 풋스트라이크, 발을 닿기 전에 발의 경직도를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on which는 사실 surfac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들이 달리고 있는 이런 땅.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딱딱한 땅을 달릴 때, 나 부드러운 땅을 달릴 때 이제 우리 몸에 충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슈인 건데, 그 결과 달리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기 다리의 경직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이러한 관점은 제안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soft leg, 이제 좀 말랑말랑한 거죠. 부드러운 다리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adjust 있었죠, 아까. 적응하다. 요 적응에 대한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딱딱한 땅을 달릴 때, 그죠? 딱딱한 땅을 달릴 때, 이 충격이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다리를 조금 경직도를 푸는 거죠. 다리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stiff leg, 뭔가 뻣뻣한 다리죠. 언제? 반대겠죠? 딱딱한 곳을 달릴 때 다리를 부드럽게 했으면 뻣뻣한 다리는 언제? 이런 좀 부드러운 거죠. 뭘 따라서?
이 유연한 물렁한입니다. yielding terrain. 그래서 이 물렁하고 유연하고 이 푹신푹신하고 이 푹신푹신한 땅을 달릴 때는 반대로 좀 뻣뻣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땅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충격이죠. passing through the legs. 그래서 다리를 이제 통과하는 땅에 다리를 닿게 될 때 달리기를 할 때 몸에 체중이나 이런 게 실리니까 충격이 올 텐데 이러한 충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similar. over wide range of. 그죠? 매우 넓은 범위의 이 달리는 지표면 타입에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달리든 충격은 similar, 비슷하대요. 다르지 않대요. 그죠? 그래서 contrary to popular belief. 이 popular belief가 앞에 나오는 convention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conventional wisdom이죠. 이것이 popular belief예요. 이런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념이죠. 유명했던 이런 믿음과는 반대로 한 번 더 설명. 콘크리트에서 달리는 것은 not more damaging. 좀 더 데미지가 있지 않다. 다리에 좀 더 충격이 가는 게 아니래요. 뭐보다? 부드러운 모래를 달리는 것보다. 즉 뭡니까? 통념은 뭘까요, 여러분? 기존에 했던 통념은 여기를 추측을 해봤을 때 이런 기존에 유명했던 믿음, 이게 컨벤셔널 위즈덤이고 우리 빈칸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달리는 사람이 자기의 다리 상태를 땅의 상태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받는 충격은 딱딱한 땅이나 물렁한 땅이나 비슷하다를 지금 빈칸의 근거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인지 1번 거의 뭐하지 않는이에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답 1번입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다른 선지 볼까요? 매우 많이 감소한다. 충격이 감소한다. 아니요. 비슷하다니까요. 3번 갑자기 올라가다 변화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변화하지 않는 거 지금 계속 반대되는 선지예요. gradually appeared. 이게 천천히 충격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그냥 처음이나 끝이나 충격은 항상 비슷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2, 3, 4 전부 다 반대말. was hardly general. 충격이 없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충격은 있는데 충격은 그냥 쭉 유지되고 있다이기 때문에 정답 1번입니다. 근거는 여기 similar가 가장 큽니다. 만약에 이 지문이 한 단어로 나왔으면 similar에 그었겠죠. 그죠? similar에 나왔을 텐데 이거를 짧은 구로 내서 여기에 그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BS 영어 독해 연습 10강 엑서사이즈 1번 문제입니다. 자, 처음 문장에서 여기도 여전히 빈칸이 있네요. 볼게요. 가장 위험한 것이죠. 글을 쓸 때 글쓰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 그죠? 가장 간단한 선택도 뭐에 대한 선택입니까? 워딩은 단어를 선택하는 거고 펑추에이션은 마침표나 쉼표나 따옴표 같은 구두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한 아주 간단한 선택 자체가 때때로는 빈칸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자,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뒤쪽을 읽어봐야겠죠. 다시 한번 보자. 이전 낡은 문법 사항을 다시 한번 보자. 어떤 거냐 하면 splitting of the infinitive. 부정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옛날의 문법인 거죠. 옛날 문법을 다시 보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부정사를 결코 분리하지 말라고 수십 년간 말해온 이후에 대부분의 글쓰기 전문가들은 이제 안다. 뭐가 합니까? 분리된 부정사는 문법적으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안다. 자, 그럼 일단 분리된 부정사 분리가 뭔지 가로 안에 설명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뭐냐면 이게 이 문장에서 방금 한 거래요. 이 문장에서 방금 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To never split. 부정사라 함은 이제 문법 용어인데요. 이제 투부정사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동사 원형이 이제 여러 군데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문법에서 쓰이는 애들을 부정사라고 하고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여러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to 정사의 경우에 to split인데 이게 지금 사이에 never가 들어가서 분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예전에는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now, 지금은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예시를 다시 더 들어줍니다. 이제 suppose 생각해봐라 예시죠. 이것도 for example입니다. 네가 포지션 페이퍼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입장에 대한 글이니까 뭐 의견서 좀 되겠네요. 이런 의견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래요. 뭐 어떻게 하기 위한 의견서인가 하면 convince A of B죠. 너의 시의회한테 무슨 필요성에 대해서 convince, 설득시킬 의견서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죠? Security personnel for library, 이 보안요원이죠. 도서관의 보안요원을 고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의회한테 여러분이 본인의 입장문을 보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가 설득해야 할 시의회 중 절반이 뭘 기억한다? 이 분리부정사를, 분리부정사에 대한 이 자기들이 8학년 때 문법 선생님의 이런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respond, 반응할 것인가? 네가 어떻게 말할 때 live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쓴 글입니다. 지금 의견서에서 사서들이 뭐 해야만 한다고? 항상 동행해야만 한다. To always accompany. 지금 분리했죠. 이거는 과거에는 잘못된 문법이었죠. 과거에는 잘못된 문법이었는데 이 문법, 잘못된 문법상을 기억하고 있는 시의회들이 이걸 본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리부정사가 쓰여있는 문장을 봤을 때 너의 introduction, 너의 도입부에서 봤을 때 how will they respond?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죠? How much of their attention? 얼마나 많은 그들의 주의죠. 얼마나 많은 그들의 주의 집중을 have you suddenly lost? 네가 갑자기 잃어버렸나? 그러니까 이 사람 문법 틀렸네 하는 순간 내용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What is now a known rule? 지금 이제 없어진 이런 룰, 분리부정사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없어진 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들의 집중력을 얼마나 잃어버렸나 생각을 해봐라. 즉 어떤 사람이 문법을 잘못 썼다는 걸 안 순간 시의회 의원들은 여러분의 입장이 아닌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람 문법 틀렸네 이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틀린 게 아닌 건데도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즉 한 번 더 마지막 결론. 즉 뭐가 가능하다? 올바르게 글을 쓰는데도 여전히 너의 독자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것, 불평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 뭐에 대해서?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한 너의 독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약간 나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의 불쾌가 화나게 할 수 있는 것이 possible 가능하다. 왜? 독자들은 잘못된 문법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 틀렸네 이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prejudice. 답은 3번. 자, 오답 볼까요? Reveal your hidden intention. 너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낸다. 이런 말 없었죠? 지금 짧은 punctuation이나 뭐 분리부정사 이런 사소한 것들, 아니면 wording 이런 하나하나의 사소한 선택들 자체가 독자들이 너에게 글을 쓴 당신에 대한 편견을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말이 안 되고 2번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다는데 일단 잘못됐다는 편견을 가지면 문장의 의미 따위는 안 봅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기 전에 이미 작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4번 너의 독자들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독자들이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예요. 5번 fierce debate 너의 라이팅 토픽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라이팅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 자신, against you,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게 된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